좋습니다. 예. 4장 보겠는데요. 여기 네. 보면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해가지고 네. 이 책에는 저는 25단계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25단계로 나오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네네. 이 가운데서 이제 좀 가장 이렇게 와닿는 거? 와닿는 거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저는 그 1번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나오면서 상처받았으면 시인하라였는데 네네. 교통사고가 나면 매상이 없어도 병원에 간다. 그쵸.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나도 병원을 네네.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네. 모른 척하거나 복수에 매달린다. 근데 전 네네. 이거 보면서 진짜 맞다. 네. 왜 차사고 나면은 네. 일단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뭐 뼈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다 보는데 네. 마음에 상처받은 거는 이 저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뭐 딱이 맞는 거? 네네네. 네, 그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딱이 맞은 영혼. 딱이 맞은 영혼. 네네. 근데 그것처럼 마음에 정말 이렇게 비수가 꽂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병원에 갈 생각은 안 안 하죠.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이 정말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되면은 이렇게 좀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자기도 보고 그 그렇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누구랑 상담을 받는다거나 병원을 그렇죠.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이거는 상담도 받고 네. 정말 이렇게 내 그 상한 마음을 풀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몸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니까 딱 신경을 쓰는데 그럼요, 맞아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신경을 못 썼구나라는 네. 거를 저는 이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에서 네. 이 첫 번째 이 상처받았음을 시인하라. 네. 존심상에서 저는 이거 상처받은 거 시인을 잘 못했는데 네. 잘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밖에서 찾지 말아라. 네네. 예.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나뿐이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성 친구에게 차이면 그를 잊으려 하고 네.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쪽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네. 이성 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버림받은 이유를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랑이 찾아와도 도망가고 시험에 떨어지면 꿈을 포기해버리거나 애초에 오를 수 없는 나무였다. 자신의 능력을 깎아내린다. 이걸 네. 보면서 네. 많은 얘기네. 너무 재밌죠? 네, 너무 그러니까 상처받거나 네. 뭔가가 잘못됐으면 네. 이성 친구에게 차이면 잊어야 되는데 네. 잊기보다는 내가 왜 차였을까 그러면서 막 거기다 마음을 쓰고 시험반에 떨어졌으면 더 열심히 해서 시험에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아니면 그러니까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내 길인지 아닌지. 맞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이러면서 좌절하고 네. 이런 짓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이러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그 7번에 네. 제발 모든 것을 당신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네. 예, 이게 다 생각보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보다 내 탓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주눅들게 했다는 그쵸. 면이 있었고 네. 12번째의 그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을 확인하라. 이거는 근데 안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조금 내려앉아야지 사실은 가능하기는 해요. 예, 네. 이건 좀 잘 안 됐고 체면 때문에 네.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라.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못해. 그렇죠. 많은 때. 예.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21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이거 안 돼. 그렇죠. 왜냐면 부끄럽거든요. 예. 이런 거 가지고 쫌스럽게 막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결국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상처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약함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모자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5단계 중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해져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힘들어.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제가 되지 않은 채로 조금 많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를 외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그렇죠. 모른 척하는 거는 나를 야, 나 미라 아니야, 나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 아이도 품어주고 이 아이도 만나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남자친구하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감정이 엮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친구는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엮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분노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시험은 감정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내 욕망이 들어가는 거지. 욕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써 막 매달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제 차이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을 제거하고 사실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감정을 알아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다독다독. 근데 그거는 항상 제가 모든 감정을 알아주라라고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통기한이 있어야 돼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들은 마냥 이제 널브러지면 널브러질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정도까지는 내가 내 감정을 알아주고 다독거려줌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 교통사고 얘기.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그 얘기 했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위험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팔 하나, 다리 하나 혹은 아내나 그 밖에 사소한 것들은 잃어버리면 그 즉시 알면서 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너무 외면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너무 외면하지 말자. 그렇죠. 아픈 마음을. 근데 사실 그런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뭐 MBTI 같은 경우도 보면 감정형 인간, 사고형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형은 왠지 좀 더 우세한 것 같고, 그죠? 그다음 감정은 왠지 열세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충만하다, 감정을 알아준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느낌. 그래서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본능적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감정하고 만나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감정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한 모든 감정들을 나를 있게 만들었고 또한 그 감정들을 사용해서 나에게는 가장 큰 강점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감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이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장 아픈 곳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어 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이 나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그게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오래된 상처, 나에게 이제 이제 발효시킬 수 있는 그 상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 책 보면서 나는 좋은 글 하나 있었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250페이지에 요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프리드리 크리스토프 웨팅거가 쓴 이제 글이에요. 신이여 저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신이여 저에게 시간이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인내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네.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오직 오늘을 위해 다시 노력할 힘을 주소서. 네. 좋죠. 그렇죠. 네. 네. 참 아름다운 글이네요. 네네. 네. 오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네. 그냥 이 제목 그대로 네네.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을 하면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책에 보니까 2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1권을 살펴봤고요. 네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2권. 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2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